하나, 우리는 이재명 당탄을 위한 모든 헌정 중단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운다. 네,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국회 소통관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건데요. 함은경 위원장은 9월 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때까지 구속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비슷한 시각 서초동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의 표정도 어둡진 않았는데요. 표정만 보면 여러 언론과 여권에서 제기된 10월 위기설,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1시간 전쯤 구형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이 미쳤음이 명백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 재판부에게 이제 구형을 한 상황이죠. 이 정도의 형량을 구형한 거 적정하다 아니다.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과는 어차피 지금 짜맞춰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이 인간 사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거의 검찰 일개 청이 동원될 정도의 압도적인 검사 숫자와 수사관 숫자 이 동원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1년 12달 계속해서 수사해 가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검찰의 의도는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그 의도가 뭐냐면 범죄자 이미지를 딱 더 씌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정치는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범죄자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다 명분 삼았거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역량이 없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정치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결과를 이렇게 맞추고 그 과정을 다 짜맞추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엔 국민들이 바랬던 거는 당연히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지.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걸 최소한 공정하게라도 그 과정을 관리했었더라면 이런 오늘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아프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표정 보십시오.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한 사람을 찍어놓고 그 결과를 향해서 지금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심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결과가 저희 입장에서 나올 경우에 또 계속해서 진실을 향해서 싸워 나가야죠. 네. 김인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필 규정 맞죠?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수사가 많다, 검찰청이 총동원됐다고 하시는데 범죄 혐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있었던 선거법 위반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도 치셨고 같이 사진 손잡고 있는 사진도 찍으셨는데 몰랐다는 주장. 일의 업무가 많아서 까먹었다는 주장까지 최대한 납득하겠는데 또 다른 혐의가 있었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다 정부기관에서 협박을 받았는데 그 어떠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증인들은 나와서 이재명 대표 그런 협박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나쁘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나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결심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집결을 했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뷰 하시려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네,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동학 의원님, 네. 지도부까지 저렇게 다 같이 갔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검찰은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법원만큼은 이렇게 어쨌든 중립적 위치에서 정당한 좀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는 이 의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검찰 자체가 지금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혐의가 뭡니까? 그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를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어디까지나 이 상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아냐 모르냐의 개념을 어떻게 어떤 잣대로 재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 특히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 선출직 공직자를 저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앞으로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저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판명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형을 2년이나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선출직이 아닌 이 검사들로 이루어진 특히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런 건에서 2년을 때렸다? 저거 과연 법원에서 저런 문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검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네. 크지 않게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의영 의원님. 네.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는 저렇게 이제 법원 앞에 집결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죠?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국회를 넘어서 행정부를 넘어서 그리고 끝내 이제 사법부까지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사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법관 탄핵을 한 차례 시도했었죠. 그리고 그 법관 탄핵은 기각을 당했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법관 탄핵했던 그 법관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은 자신의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까지 했습니다. 네. 모순적입니다, 상당히. 거기다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 즉 성남시장에 시절에 있었던 일로 야기된 사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5석의 거대 야당이 지금 저런 거 할 때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사건은 7개, 혐의는 11개, 재판 수로만 따지면 4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구형된 게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인데 오늘 1심 결심 공판이었으니까 1심 선고는 한 달 정도 이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 4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한 달 이내로 이제 선고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사실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말에 지금 1심 결심 공판이 있다고 하니까 네. 선고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이 2건에 대해서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구형 2년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과하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구형량 자체로 과하다 아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도 그 구형량 자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판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잘 판단을 해줄 거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검사들은 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부분이라든가 뭐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리티컬한 거짓말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형량을 좀 세게 때릴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약한 구형량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말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렇게 변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말이 꼬였다. 근데 실제로도 말이 꼬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형량은 좀 많이 좀 때린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뭐 과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판사께서 잘 이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저렇게 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마치 판사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요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법정에서 한 발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해서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꼬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발언,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네,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저게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2021년 10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이 괄호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기소된 뒤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수진 의원님, 구형량은 지금 2년을 했고 김성열 위원 분석대로 재판부에서는 뭐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죠. 구형량에 비례해서 형량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을 할 텐데, 지금 그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이 구형 자체도 좀 과한 구형이다. 본인들의 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좀 큰 범죄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구형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저희 그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총선 지난번에 19대, 20대, 21대에 걸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그런 사례들을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사안과 겹쳐가지고 다른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그 허위 사실 공표만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만으로는 그렇게 좀 과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업적이나 치적 같은 것들을 좀 그런 것들 직함 명칭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또 거의 다 80만 원 선에서 결론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로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만으로는 또 이제 이렇다라는 거를 대강은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2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수사가 그동안의 정당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징역형을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당해 선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선거는 이제 대선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직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피선거권이 좀 제한되는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인가?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은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인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하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가 발언도 들었고 또 국정감사의 발언 내용도 이제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들이 보실 텐데 시청자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판단으로 어쨌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는 거, 재판부가 한 달 이내에 아마 선고를 낼 것 같다는 거. 다만 대선 때 발언이기 때문에 대선 당선이었으면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는 무관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이걸 끌었다. 빨리 공정하게 판결 내려달라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유무죄에 따라서 당내 파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아니, 우선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법원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동안 민주당이 법원에 뭐 얘기하면 압력 넣는 거다,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압력이 아닌가요? 예. 저것도 저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저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무리한 기소였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이 양이다?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당시의 대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판단에 아주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를 하고 결국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형을 저렇게 세게 때리니까 법원에서도 검찰에서 저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검찰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듯한 무죄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량이라도 나올 경우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연동이 될 경우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당으로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당 내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자들의 상황이라든가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을 굉장히 뭐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세질 것이고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죄가 나올 것 같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1심이고 그리고 당선 무효형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의원직도 유지가 되고 지지율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이네요. 김인영 의원님.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검찰의 구형 그거는 재판부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재판부는 공정하게 판결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점은 민주당은 재판의 사법부 정의가 아니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지지층을 향해서만 정치를 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연된 정의를 계속 실현할 것 같은데요. 사법부 판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175석의 거대 의석수가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쓰이지 않을까 굉장한 우려가 되는 점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뒤에 앵커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